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짜투리 생활 속 세무를 준비해봤는데. 안 짠 거 자꾸 하시네. 그러니까 뭔가요? 네. 오늘은 뭔가요? 그러면?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집 사시거나 아니면 뭐 전세 들어가시거나 월세 들어가면 부동산 중개사무소 가면은 막 이렇게 그러니까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볼 줄 아시지만 젊으신 분들 등기부 등본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고 거기에 뭐가 뭐 채무가 뭐가 얼마 잡혀 있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를 이제 등기부 등본이라고 해요. 부동산 등기부 등본. 뭐 재무나 세무나 뭐 경제나 투자 어떻게 되는지 막 지리도 많은데 기본적으로 요거는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. 원룸을 하나 구하더라도 내가 보증금을 집주인한테 줄 때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2-3분 안에 말씀드릴게요. 네, 저도 궁금해요. 등기부 등본 어디서 떼요? 등기부 등본 저기 등기소에서. 등기소 가서? 뗄 수 있죠. 어디서? 정부24. 민원24시? 민원24. 뭐 보통은 인터넷 등기소라는 데서 떼거든요. 아, 그래요? 네이버 검색창에 인터넷 등기소 딱 치고 들어가셔가지고 회원가입 해야 돼요. 네. 회원가입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열람 부동산 등기부 열람을 클릭을 하세요. 그런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보고 싶은 그 부동산 물건지가 너무 길잖아요. 네. 그럴 때는 그냥 아파트 이렇게 치면은 쭉 나와요. 그러면 거기서 부영아파트가 내가 사는 주소지랑 맞으면 그거 클릭하시고 다음 누르시면 돼요. 그런 다음에 바로 떼시면 되는데 뗄 때는 말소사항하고 유효사항을 고를 수 있거든요. 네. 말소사항으로. 말소사항은 이제 뭐 그 부동산 물건지에 예전에 뭐 압류라든지 가압류, 근저당, 전세권 뭐 이런 게 설정돼 있던 게 말소사항 포함. 예, 그런 게 있었다 없어졌는지 뭐 이런 내용을 전부 다 볼 수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을 누르면 유효사항과 등기사항 전부가 딱 떠요. 보통 그걸로 떼시면 돼요. 최근에 집주인이 누군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. 그렇게 해서 이제 발급을 받아요. 열람하기 누르면 700원이거든요. 휴대폰 결제해서 700원에 받으신 다음에 그거를 딱 보시면은 앞에 표제부 이렇게 돼 있고 밑에 내려오면 갑구, 다음 장 넘기면 을구 이렇게 돼 있어요. 네. 표제부가 뭐예요? 표제부요? 네. 표지. 네? 그러니까 타이틀 앞에 표지.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면 표제부는 요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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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구. 갑은 갑구, 을구는 갑을 같아요. 갑을 거는 게.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외우기 편하죠. 갑, 집주인 누군지, 소유자가 누군지. 을. 세입자. 세입자가 표시는 안 되죠. 거기. 을은 뭐냐면 그 부동산의 그 소유권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사항이 다 들어가요. 근데 대부분 기타 사항, 그러니까 소유권을 제외한 소유자가 누구다라고 갑구에 표시돼 있죠. 을구는 그 기타 사항이 다 표시되는 건데 그 기타 사항이라고 할 게 거의 없어요. 그냥 그 부동산에 잡힌 채무가 얼마냐, 이 집주인이 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은행에서 대출받은 게 어떤 은행에서 얼마를 받았냐. 보통은 1억을 받았으면 120%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거든요. 1억 2천으로 표시가 돼요. 그러니까 집주인이 1억 2천을 받은 건 아니고 만약에 1억을 집주인이 못 갚았다 그럼 1억 2천에 대해서 그 은행에서 돈을 빌려준 은행에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. 이 부동산 매각해서 1억 2천만큼은 내가 행사해 갈 수 있다라는 그게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요거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젊으신 분들이 이제 집을 계약을 할 때 뭐 집 가격이 시세가 뭐 한 2억이었다 근데 봤어. 근데 거기 을구에 채권 최고액이 1억 8천이야. 그럼 실제 그 부동산을 팔고 내가 행사할 수 있는 돈이 2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건데 그 집주인이 나한테 보증금 5천을 요구해. 그러면 3천만 원을 내가 띄울 수 있다는 거예요. 그 본인이 지불하는 보증금의 한도가 그 시세에서 그 저당 잡힌 채권 최고액을 차감하고 남은 그 금액을 상회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잘 판단하셔야 돼요. 그걸 알겠습니다. 판단해서 내가 이 집에다가 이 돈을 보증금을 줘도 뭐 나중에 뭐 집주인이 돈 안 갖고 뭐 이게 경매 처리되고 압류로 압류해가지고 경매 처리되더라도 내가 건지건이 있구나 라는 그 한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보시면 되고, 중요한 거는 갑구에 있는 소유자한테 보증금은 항상 집주인 확인하고 직접 대면하든지 신분증을 보든지 대리인이 있으면 위임장 갖고 왔는지 그래서 부동산 중개사 끼고 뭐 부동산 중개사에서 공제증서라고 해서 보험 한도 되는지 확인하시고 그렇게 지출하면 돼요. 그래서 한도를 꼭 보시고 확인하시고, 중요한 거는 거기에 안 나와 있는 채무가 있다. 뭘까요? 만약에 그 집주인이 뭐 집값이 2억이었는데 은행에서 빌린 돈이 1억 8천이야. 그럼 2천이 비잖아요. 근데 그 집주인이 체납액이 있어. 세금 안 낸 게 5천만 원. 그럼 그 한도가 있어도 보증을 못 받아요. 부채 채권이 우선되기 때문에. 물론 소액 보증금까지는 보증이 되지만 이건 이제 금액이 커지면 보장을 못 받는 범위가 있거든요. 그래서 집 계약하실 때 별로 안 좋아해요, 집주인이. 그 집주인 국세 완납증명서 밀린 세금 없는지 그거 좀 떼달라, 지방세 완납증명서 떼달라 하면 약간 이상하게 봐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이제 뭐 전월세 들어갈 때 집주인한테 그거 떼오라고 했더니 가만히 보더라고요. 그러더니 뭐 하시는 분이에요? 그래서 저 세금 다루는 사람입니다. 그랬더니
이러시더니 알았어 줄게 그러고 주시더라고요. 근데 이거는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니까 꼭 한 번씩은 짚고 넘어가시고, 왜냐면 사회 초년생들이 뭐 지방 타지에서 올라와서 서울에 직장을 구하셨는데 초장부터 이게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맞아요. 확인해서 나쁠 건 없죠.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계셔야 돼요. 그래서 등기부 등본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는다기보다는 그 전월세 구하시는 사회 초년생들이 기본적으로 등기부 등본 보는 방법을 숙지해서 그 거래 계약을 하시도록 네, 좋은 정보를 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이 주제는 사실 이 좀 뭔가를 계약하기 전에, 집을 계약하기 전에 좀 들여다보자. 그렇죠. 따져보자. 그 얼레벌레 넘어가는 경우 있어요. 뭐 중개사한테 갔더니 공인중개사님이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. 아유 집주인이 돈이 얼만데 그냥 안 보고 그냥 계약해도 된다 막 이런 말도 들었어요. 제가 나이가 어리고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계약을 하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. 그때 이제 저는 딱 얘기했죠. 그런 게 어딨냐고. 집주인 확인해야지. 내가 돈을 붙여야 되는 사람이고 나중에 돌려봐야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거 확인 안 하고 내가 이 거액을 지급하겠느냐. 당연히 확인해야 됩니다. 나중에 잘못이 생기면 이런 걸 조심해도 생기는 게 부동산 사고예요. 사기고. 그 등기부 등본이 집주인이 그때그때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막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, 심지어 부동산 거래 부동산 학과 교수님도 사기를 당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마음먹고 도둑질하는 사람 내가 못 막는다고,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, 그냥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과 지켜야 될 부분들, 그리고 물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등기부 등본과 집주인과 그 채무의 그 보장 한도가 내가 충분히 나중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, 여력이 있는지 한도와 그거랑 국세 완납, 지방세 완납, 증명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챙겨보셔야 큰 손해 맡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알겠습니다. 코로나에 건강 조심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